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이곳에 세계 최대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콜로서스라는 시설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GPU라는 AI 칩이 20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개. 이걸 돌리려면 25만 가구가 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 전력망이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핵심 장비인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해요. 342조 원 규모의 이 시장.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 세 회사가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회사인 GE 제품을 쓰면 됩니다. 기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서비스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머스크가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이 한국에서 가스터빈을 수입하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시장에 균열을 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 세계가 갑자기 가스터빈에 목을 매게 됐는지. 둘째, 한국 기업이 어떻게 미국, 독일, 일본이 독점한 시장을 뚫었는지. 셋째,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스터빈이라는 게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한가운데 한국 기업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터빈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발전소의 심장입니다. 천연가스를 태워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예요. 비행기 제트 엔진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기술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스터빈이 왜 갑자기 주목받게 됐을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죠. 챗GPT, 클로드, 그록 같은 AI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460테라와트시였어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126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약 3배입니다. 불과 6년 만에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의 2배가 넘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시설 하나가 쓰는 전력이 약 300메가와트입니다. 25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에요.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GPU를 2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전력 용량도 2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기 분량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문제는 이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춰요. 그런데 AI 서버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자니 환경 주제가 막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스위치 켜듯이 빠르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거의 안 받고요. 석탄보다 탄소 배출도 적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날씨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가게라면 가스터빈은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예요. 언제든 필요할 때 전기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는 전력 소비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합니다.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 전력 수요가 확 치솟아요. 이때 가스터빈은 몇 분 안에 출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1시간 만에 전력 수요가 4기가와트나 치솟았습니다. 이때 긴급하게 가스터빈 6기가 투입돼서
위기를 넘겼어요. 가스터빈이 없었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날 뻔한 거죠. 그럼 가스터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살펴볼까요? 2024년 기준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규모가 342조 원입니다. 2032년이면 535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을 단 3회사가 나눠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GE 버노바가 58%,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27%,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가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 회사가 전체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를 이탈리아의 안살도와 몇몇 업체가 나눠 갖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스터빈이 그만큼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터빈 내부 온도가 1500도가 넘습니다. 용암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거든요. 용암보다 뜨거운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부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에는 머리카락 굵기만한 냉각 구멍을 수천 개 뚫어야 해요. 이 구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부품을 식혀주는 건데, 구멍 하나라도 잘못 뚫리면 터빈 전체가 망가집니다. 가스터빈 한 대의 길이가 11m, 무게가 300톤입니다. 이 거대한 장비를 0.05mm 오차 안에서 조립해야 해요. 0.05mm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가 0.07mm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정밀하게 300톤짜리 기계를 조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딱 4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한국은 그전까지 가스터빈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GE나 지멘스한테 돈 주고 사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으로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개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시작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마치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우리도 페라리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0%인 나라가 96%를 장악한 거인들에게 도전장을 낸 거니까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연구 인력만 33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 투자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2020년에 두산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계열사와 사업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스터빈 개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2019년 9월 드디어 첫 번째 국산 가스터빈이 완성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든 건 H클래스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 중에서 가장 크고 효율이 높은 등급입니다. 출력이 380메가와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아파트 3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복합발전 기준 효율이 63%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특히 가스터빈 같은 대형 장비는 한번 구매하면 20년에서 30년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 제품을 선뜻 사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첫 번째 가스터빈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만 5천 시간 동안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15,000시간이면 거의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돌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어요. 이후 보령 신복합 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발전 공기업들과 계약을 따내기 시작합니다. 2023년까지 국내에서 6기를 수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8기나 수주를 합니다. 전년도까지 누적 6기였는데 1년 만에 8기를 추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8기 중 5기가 해외 수출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으로요.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산 가스터빈이 역수출된 겁니다. 그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였어요. 2024년 10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빅테크가 XAI였어요. 2024년 12월에는 3기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X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가스터빈이 총 5기가 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는 GE가 있잖아요. 세계 1위 가스터빈 업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굳이 바다 건너 한국에서 가스터빈을 사왔을까요? 답은 납기에 있습니다. 지금 GE나 지멘스 같은 기존 업체들은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너도 나도 가스터빈을 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GE나 지멘스의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AI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3, 4년 기다리는 건 곧 경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등장한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창원 공장 주변에 모여 있어서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훨씬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XAI와의 계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계약부터 납품까지 1년 남짓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GE나 지멘스였으면 3, 4년 걸렸을 일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만에 해내는 거죠. AI 시대에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현지 서비스 역량이에요. 가스터빈은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해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DTS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미국에 판매하는 가스터빈의 유지 보수를 이 DTS가 담당합니다. 현지에 서비스 인프라가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번 XAI 수주에도 DTS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봐볼게요.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비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그동안 가스터빈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한테 돈을 내야 했습니다. 가스터빈 한 대가 수백억 원이에요.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까지 하면 20에서 30년간 매년 수십억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도체예요. 한국은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를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수출국이 됐습니다. 가스터빈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를 보면 야심이 느껴집니다. 2030년까지 누적 45기, 2038년까지 누적 105기 수주가 목표예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8기 수준인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12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서비스 사업이에요. 가스터빈 1기당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 번 팔면 20에서 30년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목표대로 2038년에 105기를 납품하면 서비스 매출만 연간 1조 원이 넘게 됩니다. 장비를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유지 보수로 버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프린터 본체보다 잉크 카트리지로 더 많이 버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요. 단기적으로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가스터빈, 중기적으로는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장기적으로는 수소 터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이 주목받고 있어요.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의 소형 원자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연간 20기 이상 생산이 목표입니다. 수소 터빈도 개발 중입니다. 2027년까지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한다는 목표예요. 수소 전소 터빈은 수소만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은 2030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XAI에 가스터빈을 수출한 건 단순한 계약 한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AI 시대에 전력이 새로운 전략 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어요.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전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AI를 돌릴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가스터빈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장비가 됐다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불안정성을 보완해줄 장비가 필요해요.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가스터빈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예요. 셋째, 한국이 에너지 장비 수출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 이어 가스터빈까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또 하나의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가 여전히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점유율은 아직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스터빈을 직접 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수입에 의존하면 해외 업체가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해요.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국산 가스터빈이 늘어나면 이런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 일자리와 경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터빈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6년까지 연평균 3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AI 시대의 수혜를 받는 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력 인프라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XAI 수주 소식 이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2만원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해드리게. 1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에요. 2번, 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장비가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GE, 지멘스, 미쓰비시가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서 납기가 3에서 4년씩 걸려요. 3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빠른 납기를 무기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첫 해외 고객이 됐어요. 4번, 이건 한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에너지 장기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AI 시대의 전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이곳에 세계 최대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콜로서스라는 시설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GPU라는 AI 칩이 20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개. 이걸 돌리려면 25만 가구가 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 전력망이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핵심 장비인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해요. 342조 원 규모의 이 시장, 미국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이 세 회사가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회사인 GE 제품을 쓰면 됩니다. 기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서비스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머스크가 선택한 곳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이 한국에서 가스터빈을 수입하기로 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업이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시장에 균열을 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 세계가 갑자기 가스터빈에 목을 매게 됐는지. 둘째, 한국 기업이 어떻게 미국, 독일, 일본이 독점한 시장을 뚫었는지. 셋째,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스터빈이라는 게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한가운데 한국 기업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터빈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발전소의 심장입니다. 천연가스를 태워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예요. 비행기 제트 엔진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기술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스터빈이 왜 갑자기 주목받게 됐을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죠. 챗GPT, 클로드, 그록 같은 AI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460테라와트시였어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126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약 3배입니다. 불과 6년 만에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의 2배가 넘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시설 하나가 쓰는 전력이 약 300메가와트입니다. 25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에요.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GPU를 20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전력 용량도 2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기 분량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문제는 이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춰요. 그런데 AI 서버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자니 환경 주제가 막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 데만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스위치 켜듯이 빠르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거의 안 받고요. 석탄보다 탄소 배출도 적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날씨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가게라면 가스터빈은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예요. 언제든 필요할 때 전기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는 전력 소비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합니다.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 전력 수요가 확 치솟아요. 이때 가스터빈은 몇 분 안에 출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1시간 만에 전력 수요가 4기가와트나 치솟았습니다. 이때 긴급하게 가스터빈 6기가 투입돼서 위기를 넘겼어요. 가스터빈이 없었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날 뻔한 거죠. 그럼 가스터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살펴볼까요? 2024년 기준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규모가 342조 원입니다. 2032년이면 535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을 단 3회사가 나눠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GE 버노바가 58%,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가 27%,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가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 회사가 전체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를 이탈리아의 안살도와 몇몇 업체가 나눠 갖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스터빈이 그만큼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터빈 내부 온도가 1500도가 넘습니다. 용암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거든요. 용암보다 뜨거운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부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에는 머리카락 굵기만한 냉각 구멍을 수천 개 뚫어야 해요. 이 구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부품을 식혀주는 건데, 구멍 하나라도 잘못 뚫리면 터빈 전체가 망가집니다. 가스터빈 한 대의 길이가 11m, 무게가 300톤입니다. 이 거대한 장비를 0.05mm 오차 안에서 조립해야 해요. 0.05mm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가 0.07mm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정밀하게 300톤짜리 기계를 조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딱 4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한국은 그전까지 가스터빈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GE나 지멘스한테 돈 주고 사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으로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개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시작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마치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우리도 페라리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0%인 나라가 96%를 장악한 거인들에게 도전장을 낸 거니까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연구 인력만 33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 투자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2020년에 두산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계열사와 사업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스터빈 개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2019년 9월 드디어 첫 번째 국산 가스터빈이 완성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든 건 H클래스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 중에서 가장 크고 효율이 높은 등급입니다. 출력이 380메가와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아파트 3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복합발전 기준 효율이 63%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특히 가스터빈 같은 대형 장비는 한번 구매하면 20년에서 30년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 제품을 선뜻 사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먼저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첫 번째 가스터빈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1만 5천 시간 동안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15,000시간이면 거의 2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돌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어요. 이후 보령 신복합 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발전 공기업들과 계약을 따내기 시작합니다. 2023년까지 국내에서 6기를 수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8기나 수주를 합니다. 전년도까지 누적 6기였는데 1년 만에 8기를 추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8기 중 5기가 해외 수출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으로요.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산 가스터빈이 역수출된 겁니다. 그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였어요. 2024년 10월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빅테크가 xAI였어요. 2024년 12월에는 3기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x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가스터빈이 총 5기가 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는 GE가 있잖아요. 세계 1위 가스터빈 업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굳이 바다 건너 한국에서 가스터빈을 사왔을까요? 답은 납기에 있습니다. 지금 GE나 지멘스 같은 기존 업체들은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너도 나도 가스터빈을 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GE나 지멘스의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머스크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AI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픈 AI, 구글, 메타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3, 4년 기다리는 건 곧 경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등장한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품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창원 공장 주변에 모여 있어서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훨씬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xAI와의 계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계약부터 납품까지 1년 남짓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GE나 지멘스였으면 3, 4년 걸렸을 일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만에 해내는 거죠. AI 시대에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현지 서비스 역량이에요. 가스터빈은 탈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해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DTS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미국에 판매하는 가스터빈의 유지 보수를 이 DTS가 담당합니다. 현지에 서비스 인프라가 있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번 xAI 수주에도 DTS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봐볼게요.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비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 그동안 가스터빈을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한테 돈을 내야 했습니다. 가스터빈 한 대가 수백억 원이에요.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까지 하면 20에서 30년간 매년 수십억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도체예요. 한국은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를 전량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수출국이 됐습니다. 가스터빈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를 보면 야심이 느껴집니다. 2030년까지 누적 45기, 2038년까지 누적 105기 수주가 목표예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8기 수준인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12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서비스 사업이에요. 가스터빈 1기당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유지 보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 번 팔면 20에서 30년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목표대로 2038년에 105기를 납품하면 서비스 매출만 연간 1조 원이 넘게 됩니다. 장비를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유지 보수로 버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프린터 본체보다 잉크 카트리지로 더 많이 버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요. 단기적으로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가스터빈, 중기적으로는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장기적으로는 수소 터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이 주목받고 있어요.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의 소형 원자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연간 20기 이상 생산이 목표입니다. 수소 터빈도 개발 중입니다. 2027년까지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한다는 목표예요. 수소 전소 터빈은 수소만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은 2030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xAI의 가스터빈을 수출한 건 단순한 계약 한 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AI 시대에
전력이 새로운 전략 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어요.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전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AI를 돌릴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둘째, 가스터빈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장비가 됐다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불안정성을 보완해줄 장비가 필요해요.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가스터빈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예요. 셋째, 한국이 에너지 장비 수출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 이어 가스터빈까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또 하나의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가 여전히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점유율은 아직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스터빈을 직접 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수입에 의존하면 해외 업체가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해요.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국산 가스터빈이 늘어나면 이런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 일자리와 경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터빈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6년까지 연평균 3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AI 시대의 수혜를 받는 산업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력 인프라 산업도 함께 성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XAI 수주 소식 이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2만원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해드리게. 1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에요. 2번, 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장비가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GE, 지멘스, 미쓰비시가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서 납기가 3에서 4년씩 걸려요. 3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빠른 납기를 무기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첫 해외 고객이 됐어요. 4번, 이건 한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에너지 장기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AI 시대의 전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